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오늘은 2023년 6월 8일이고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요즘 이제 뭐 아파트든 비아파트든 간에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제 역전세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큰 내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은데, 지금 하루속히 빨리 좀 해결돼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정부도 이 역전세로 인해서 역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만, 어쨌거나 이 역전세가 사회 문제입니다. 자, 이 역전세로 인해서요, 최근에 이 빌라 시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 역전세로 갑자기 빌라들이 귀한 몸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역전세가 어떻게 빌라를 귀한 몸으로 만드는지, 그리고 이제 인천부터 시작해서 김포라든가 뭐 화곡동 일대에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깡통전세가 빌라 시장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죠? 근데 이 역전세로 인해서 빌라가 귀한 몸이 된다고 하니까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안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고 갈 텐데요. 커지는 역전세의 공포로 인해서 갑자기 서울시에 있는 모아타운이 추진 동력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역전세가 서울시 모아타운의 추진 동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가 안 나가는데 갑자기 모아타운의 추진 동력이 된다. 자, 보니까요. 빌라 등 비아파트 매매 전세 거래량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거래량도 뚝 끊겼습니다. 특히 이 집값 하락기에 맞물려 더더욱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다음에 역전세로 인해서 전세는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런 집값 하락기에 맞물려서 갑자기 집주인들이 어차피 팔리지도 않는데 재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이라든가 역세권,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들이 속도를 내기 때문에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하나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세 사기 여파, 그죠? 빌라 시장으로부터 출발한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됐고, 현재 뭐 매매 거래량은 뭐 51.4%,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거래가 지금 안 되고 있다. 과거에 100개가 거래됐다면, 작년에 100개가 거래됐다면 지금은 한 50개밖에 거래가 안 된다는 거고요. 전세 거래량은 31%도 감소했으니까 전세 거래량이 31%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10개 중에 3개는 거래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거래가 안 되면 사실상 세입자한테 보조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부담금이 엄청나게 크게 이제 증가를 할 거고, 특히 이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집주인들의 고통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어쨌거나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런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 등 비아파트의 거래량이 위축이 되고 매매 거래량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과 별개로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연일 가격이 상승하고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지역들이죠. 그죠? 뭐 마포, 용산, 성동구에 있는 지역들이라든가 한강변 지역들, 뭐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만 2년 전에 4억 하던 빌라 가격들이 지금 10억대에 육박하고 10억대를 넘어가고 있는 지역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역세권 아니면 신속통합 등등으로 인해서 구역 지정이 됨과 동시에 프리미엄이 작게는 5억에서부터 많게는 7, 8억 이상씩 붙는 지역들이 연일 속출하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빌라 시장이 엄청난 양극화가 시작되는 거고, 어쨌거나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곳은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겠죠. 그죠? 전세 가격은 외려 떨어지거나 그대로인데 매매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뭐 이러면 역전세는 자연스럽게 해소되겠죠. 특히 뭐 역전세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런 지역은 물건을 사고 싶어도 지금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물건이 없어서 프리미엄을 더 주고라도 사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서 난리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아파트 시장이 이제 침체가 계속 연일되고 있는데, 특히 매매 전세 시장이. 근데 서울시에서 재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속 부여를 하고 있죠. 뭐 이 재개발을 하면 이렇게 해준다, 저렇게 해준다, 뭐 층고를 올려준다든가, 고도를 풀어준다라든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든가, 기간을 단축시켜준다라든가, 그리고 시공사 선정을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게 해준다든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조합원들이 혹할 만한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부여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비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가가 되겠죠.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겠죠. 도로를 하나 기준으로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습니다. 뭐 도로는 한 8m 정도 도로를 기준으로 할게요. 8m 도로를 기준으로 A 동네가 있고 B 동네가 있는데 이 두 군데 다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세입자의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A 동네 주민이라든가 B 동네 주민들, 개똥이 엄마와 영순이 엄마가 둘 다
둘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입자 보내줘야 되는데 뭐 내보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야 지금 집도 안 팔리고 아무리 내놔도 안 팔리고 그 무슨 지금 너무 힘들다. 그죠? 근데 집이 안 팔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입자 내보내야 되는데 이놈의 깡통 전세 때문에 세입자 찾기도 너무 힘들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A 지역이 갑자기 구역 지정이 덜컥 돼버립니다. 구역 지정이.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네 집은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영순이 엄마 집은 그냥 빌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 빌라도 2억이었고 이 동네 빌라도 2억이었는데 갑자기 구역 지정이 되면서 빌라 가격이 7억으로 치솟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 우리 구역에 있는 개똥이 엄마는 이제 뭐 역전세나 세입자 보내주는 게 걱정이 아니죠. 그죠? 문제가 아닙니다. 왜? 부동산에서 맨날 전화가 옵니다. 집 언제 팔 거냐고. 살 사람 줄 섰다고. 2억짜리를 7억에 내놔도 살 사람이 줄 섰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동네에 있는 영순이 엄마도 어떡하겠어요. 야 이거 봐라. 이럴 게 아니라 우리도 동네 사람들을 독촉해서 구역 지정이라는 걸 우리도 한번 재개발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사람들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비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가 점점점 증가되는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많은 집주인들이 빌라나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 특히 이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절반 이상들은 임대사업을 통한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재개발에 상당히 적극적이고 동의서를 걷는데 상당히 호의적이란 말이죠. 이제 이런 분들이 정기 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가 돼서 직접 움직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는 최근에 많이 봤습니다. 어쨌거나 이 역전세가 의외로 정비 사업에 대한 동기를 상당히 부여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그로 인해서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아타운은요. 올 2월 달에 공모에서 수시로 바뀌었고 신속통합 같은 경우는 이번에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연 1회 1년에 한 번만 공모하던 것을 수시 신청으로 바뀌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더 많이 더 빨리 많은 지역을 구역 지정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구역 지정을 해버리겠다. 그러면 서울시 의 의지는 뭐냐? 되게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구역 지정을 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서울시의 주택이 빌라가 100채가 있다면 이 중에서 점점 10채, 20채, 30채, 40채씩 구역 지정되는 곳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구역 지정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거고 이 구역 지정된 곳들이 향후에 아파트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서울의 빌라의 양은 그만큼 줄어들 거고 그렇게 되면 서민 주거사다리라고 불리는 빌라 시장이 또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귀여움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집들은 지금보다 양이 분명히 줄어들 것은 뻔하고 반대로 고가 아파트들은 많이 늘어날 건데 그럼 서민들이 갈 곳은 과연 어디냐.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서민 주택 시장에 대한 또 다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모아나 신속 같은 경우는 연 1회에서 수시 신청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고 서울시 주택공급 정책이 2030년까지 80만 호로 공급해야지 되는데 시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중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50만 호인데 이 재개발로만 무려 40만 호에 대한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80만 호 중에서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다. 40만 호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모아타운이라든가 이 신속통합으로 지금 현재 구역 지정한 곳으로는 택도 없다. 앞으로 수십 군데 구역 지정을 더 해야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시 신청으로 바뀐 거고 이런 상황에서 역전세란이 일어났는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자 이럴 바에는 어차피 세입자도 안 나고 안 팔릴 바에는 재개발이나 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면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트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방향을 튼다고 해서 모든 지역들이 재개발이 진행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 재개발을 진행을 하려면 일정 조건의 요건을 갖춰야겠죠. 뭐 동요율이라든가 아니면 노후도라든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되는데 그런 지역들 중에서 이런 요건을 갖춘 지역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어쨌거나 시장이 망한 거 재개발이라도 빨리 해보자라는 지역 주민들의 불타는 열의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따라서 이제 앞으로 이 빌라 시장은 엄청나게 양극화가 될 걸로 같아요. 재개발이 되는 빌라와 그렇지 않은 빌라가 있을 거고 이 재개발이 되는 빌라들 중에서도 역세권이냐 모아타운이냐 신속통합이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바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속통합으로 지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때문에 당장 거래가 힘들다 보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사고 파는 게 사실상 제약이 당하죠. 그런데 모아타운이나 역세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묶이지는 않죠.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전까지는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높은 프리미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또 어떤 방식의 재개발 방식이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이제 가치가 많이 바뀔 것 같고, 또 하나는 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고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 아파트를 지어서 정비 사업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좀 양호하게 만들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양의 빌라들을 한꺼번에 재개발을 한다고 하면 향후에 재개발이 안 된 빌라들은 어떻게 보면 서민주택 시장을 책임져야지 되는데, 이런 서민주택 시장을 책임질 수 있는 빌라의 양이 줄어든다면 향후에 뭐 그게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입지가 좋은 그리고 재개발이 안 돼서 남아있는 지역들의 이런 빌라들은 또다시 귀한 몸이 되지 않을까. 어쨌거나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시간이 지나면 이 빌라 시장은 상당히 귀한 몸이, 빌라들이 귀한 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긍정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입지가 좋은 빌라를 갖고 계신 분들,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구역 지정이 돼서 높은 수익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내가 갖고 있는 빌라 재개발을 바라보고 샀던, 그렇지 않고 잘 모르고 샀던 간에 구역 지정이 되지 않은 곳에 빌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여러 가지 매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나날의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희망을 잃지 마시고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입지만 좋다면, 그러니까 입지가 좋다는 건 뭐냐면 서울 3도심 안에는 과연 꼭 들어와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한강변을 끼어 있거나 아니면 마포, 용산, 성동구라든가 청량리 주변 정도는 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뭐 동작구라든가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이런 지역들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빌라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에 있는 빌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꼭 재개발이 안 되더라도 입지들이 좋다 보니까 남아있는 빌라들 역시 귀한 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빌라 시장의 양극화는 2023년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특히 역전세와 깡통 전세로 인해서 빌라 시장의 양극화는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빌라를 소액 투자를 하려고 오신 분이 계시는데, 뉴스 보고 본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충분히 웬만한 지역의 빌라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상담을 오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시장 조사를 하고 저희 사무실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뉴스에는 무슨 빌라가 안 팔려서 난리고 역전세 깡통 전세로 부르면, 매수자가 부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물건인 줄 알았는데,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가보니까 물건이 하나도 없고 나오는 금액들은 투자금이 7, 8억 이상씩 들어가야 된다더라. 무슨 아파트보다 투자금이 더 들어가냐, 빌라 하나 사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양극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거나 서울시의 기본 정책은 모아타운이든 생속통합이든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을 더 빨리 구역 지정을 한 2년 동안 걸쳐서 하겠다라는 거고, 그 안에 아직 이 투자를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빌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그죠? 이 빌라 시장망이 3년, 4년 전만 해도 아파트 시장 저리 가라 할 만큼 귀한 몸이 됐었고 부르는 게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가격이 빠졌을 때, 급매물이 출현할 때 어떻게 보면 소액으로 서울시의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34평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빌라 시장, 특히 재개발 관련된 빌라 시장을 꼭 공부해보시고 노크해보시고 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유튜브 영상 황야의 부동산 경제학을 꾸준히 보신다면 아마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많은 지역을 발굴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지역을 이미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지역을 발굴해서 소개시켜드릴 거고요. 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또 이 세미나에 오시면 또 이제 투자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이야기, 노골적인 이야기죠. 노골적인 이야기, 돈이 되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좀 솔루션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 TV의 황현입니다.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매주 수요일에 하는 더 라이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황현의 부동산 경제학 TV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